김 여사는 마르코스 여사의 소개로 필리핀의 독창적인 작품들을 관람하고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 김건희 여사는 현지 국립미술관을 다녀왔습니다.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가까워지자면서 필리핀 영부인과 환담도 나눴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예고했던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펼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김건희 국감은 좀 지나치지 않냐는 여당 반발도 있지만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불기소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지면서 국정감사에서라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4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언론에서 지금 전망하고 취재하는 내용들입니다. 납득할 수 있을까요, 서영지 의원님? 국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이 검찰에 지금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최근에 JTBC가 단독 보도들을 여러 번 했죠. 그 내용들만 보더라도요, 명백하게 이거는 방조가 아니라 같이 권오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회장, 이종호 블랙펄 그 대표,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 BP라고 했죠. 블랙펄 뭐라 그러죠? 패밀리. 네. 블랙펄 패밀리에 대한 어떤 그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같이 계좌를 어떻게 운영할지 아니면 어떻게 주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무혐의가 되죠? 일반인이라면요. 검찰이 이런 기소를 보고 사람들은 엿장수 기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앵커님, 저기 엿장수가 엿을 팔 때 가위질을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6번 하나요? 모르죠.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권을 본인 마음대로 한다면 이게 엿장수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줄을 알고 출장 조사까지 정말 굴욕적으로 권력의 머리를 조아렸다 하더라도 최소한 주가 조작에 대해서 개미들 1,400만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이런 주가 조작 보면 아무리 권력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검찰이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불기소로 끝날 것이라는 것은 지금 전망 단계이고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죠. 네. 이준우 의원님.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검찰도 법리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4년 넘게 수사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러진 않죠. 당연히 뭐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증거가 있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은 당연히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4년 끌었다고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무조건 기소를 하는 거, 이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왜 4년이 됐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반부패 이 수사 2팀을 가지고 약 100명 정도 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때 100명이 되는 수사팀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는데 대기업 수사할 때 맞먹는 규모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철저히 수사를 했었고요. 또 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죠.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가지고 개입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또 박범계 장관이 옵니다. 박범계 장관이 와서는요. 자기의 고등학교 후배를 서울중앙지검 자리에 앉혀가지고 또 수사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2년 넘게 수사를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소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이 났던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지난 정부에서 수사 종결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자기들은 보기에는 다음 정부 때 쓸 수 있는 정치 공세 카드로는 좋은 카드를 버리는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기소하지 않으면서 불기소 종결 처리를 하지 않고 다음 정부 넘겨서 다음 정부가 만약에 이것을 불기소 종결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때 이걸 가지고 정치를 공세하거나 또는 특검을 하자. 이런 판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최근 보도로 여러 정황들이 새롭게 알려졌고 오늘 조간신문도 보도한 게 있는데 김 여사가 결혼 후에도 주식 매수를 했다는 2차 축포에 검찰 진술이 있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저는 검찰이 이미 기소하지 않을 결심을 굳힌 것 같습니다. 이게 온 국민이 지켜본 디올백 수수 사건, 이것도 불기소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조금 더 많지 않습니까? 명품백 수수 사건도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서 불기소를 처리를 했으니 이 명품백 주가 조작 사건도 머지않아 법 기술을 동원해서 그것보다 명품백 수수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기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왜 이렇게나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호 위원은 아니 그게 종결 처리를 하지 않은 거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정치 공작의 카드로 남겨놓기 위해서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럼 이 정권 들어오자마자 왜 빨리 종결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 수뇌부는 이거 빨리 종결 처리를 해라라고 여러 차례 종용을 했는데도 수사팀이 버텼다는 겁니다. 수사팀이요. 예. 그래서 이 건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손해만 봤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거래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손해본 것마저도 4,700인가요? 나중에 누가 메꿔주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돈을 돌려서 온갖 거짓말 투성이로 막아봤자 소용없다. 이번에는 불기소할지 몰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이 됐죠.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은 꽤 많아서 상임위 곳곳에서 지금 여러 공방들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데 법사위에서는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 판례를 보면 고의나 미필적 인식, 예견만으로도 형법상 방조행위 처벌 가능하다라는 판결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인이 이 범행 당시에 나눈 문자와 통화만으로도 충분히 방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 주범들이 패밀리라고 하면 삼배를 탄 사람들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방조범 또는 정범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권 남용으로 이제 판결이 하나 나간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신청에 따라서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결국 그러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지금 있을 수도 있는 뭐 그런 뉘앙스는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여러 이제 전제하에서 가정을 바탕으로 지금 답변한 거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검찰에는 기소 독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범죄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기소를 안 한다. 그럼 이제 고검이나 대검에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이제 검찰은 도저히 못 믿겠으니 법원이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재정 신청을 하죠. 근데 이 재정 신청에 인용되는 확률, 즉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게 전체 1%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100건이 있으면 한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재정 신청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 처음부터 검사가 자기가 기소하기 싫었던 내용인데 이거를 기소를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판단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의 힘은 불기소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있는 죄도 그냥 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검찰의 이런 무소불위 기소 독점권에 대해서 이제 바꿔야 된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재정 신청을 간다 하더라도 크게 저희가 실익은 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검찰이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이거는 특검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열 위원 지금 검찰 전체로 판단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김보엽 위원님은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을 좀 별개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예. 나머지 두 분께 의견을 짤막하게 한 30초 정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이견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저번에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인사발령이 났을 때 네. 당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도 털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창수 지검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명품백도 있지만 당시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도 5월 말까지
털겠다는 이원석 총장의 말이었고 지금 보수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방어를 하는 논리가 이제 다 깨진 거예요. JTBC 보도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당시에 4년간 수사했을 때 검찰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JTBC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다 나온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은 계좌가 그냥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했고 내가 이용당했는데 내 통장에 한 20억 정도가 실현이익이 있더라. 예. 이런 횡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국민들은 의아해했는데 JTBC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도이치 회장이랑 이정호 씨랑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전형적으로 방조를 넘어서 공동정범이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편지가 공개됐잖아요. 네. 당시 주포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에서 이거 우리만 뒤집어 쓰고 김건희 여사만 빠지는 거 아니야? 손모 씨의 방조죄에 대해서 손모 씨는 아예 거론도 안 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편지에 거론을 하잖아요. 이 주축에 있던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이게 불기소나 무혐의가 될 수 있냐는 측면에서는요. 이거는 검찰이 이거를 제 생각에는 자포자기한 것 같다. 네. 아 모르겠다. 에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특검이나 해라. 특검으로 다 내 책임을 넘기겠다. 나중에 본인들이 법적 책임을 지는 거는 그때가 생각하자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법적으로 본인들이 오랫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 하에서는 이거를 무혐의나 불기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기소 얘기가 검찰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아 이분들이 그냥 뭔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금 뭐 나서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수사팀은 기소의 의지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수사팀 제가 뭐 수사를 직접 한 거 아니어서 그리고 또 수사 그 관련 수사 기록 이런 걸 제가 같이 본 게 아니어서 뭐 말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 하더라고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할 때 그걸 일이 알고 있었느냐, 알고 또는 방조했느냐, 알고 공모했느냐 이게 핵심인데 그때 권오수 회장하고 김 여사와 통화 녹취가 뭐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때 판사가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이 두 사람과의 통화 내용 가지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권오수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는 증거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판사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권오수와 김 여사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공모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정치적 공세인 거죠. 네. 사법부의 판단은 전혀 그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의원님께서는요 JTBC 보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재판부의 판단이고 네. 그 뒤에 지금 단독 보도들을 보면 계좌의 이용 내역부터 구체적으로 서로 간에 말하자면 거의 뭐 한 몸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그 재판부의 판단이 이제는 증거가 나옴으로써 저는 확실해졌다고 보고 검찰이 그동안 조사했던 거를 재판부에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에 맡겨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검사가 이러한 JTB의 의혹 제기를 알고도 만약에 기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직무유기로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그건 뭐 시간이 걸린 문제지만 결과가 나올 거라 봅니다. 네. 자, 국감 앞두고 여당은 민생 국감을 외쳤고요. 야당에서는 김 여사 의혹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양당 대표의 오늘 발언들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 김보엽 위원님, 예. 조국 혁신당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국민의힘은 민생국감이고 민주당은 끝장국감입니다. 다 네 글자로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은 탄핵국감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7월 말부터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증거를 모으고 법리를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증거와 증언들을 바탕으로 확인된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의 조항, 법률 조항을 위반을 했는지 중대한 위법으로 이어질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의혹들을 저희는 각 상임위에 배치된 의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양평고속도로는 어디, 누구 이렇게 나눠서 검토들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종합만 하면 탄핵소추안이 될 정도로 네. 준비는 돼 있고요. 머지않아 보실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탄핵 이 두 글자를 들으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고 반헌법적, 위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정당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냈었거든요. 그때는 왜 그 반헌법적인 행위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은 어떤 경우에 한다.
탄핵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다. 대통령 공석 시 누가 권한을 대행한다. 이런 절차들이 헌법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헌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란 표현 쓰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민주당 쪽에도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탄핵할 결심에 동참해달라.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생각은 꼭 같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탄핵 국감을 하겠다, 끝장 국감을 하겠다, 뭐가 다른 겁니까? 끝장 국감은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라고 가정하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국감을 하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근데 끝장 국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끝장 국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 2년 6개월 동안 흘러간 윤석열 정부가 알고 봤더니 김건희 정부였다라는 것이지요.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국정 전반에 있어서 또 김건희야? 온통 김건희야? 라는 말들이 정말 시중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자료에도 나오지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더미에 쌓인 것을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으로 대통령이 뚝을 막아서 보호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파헤쳐서 국민들한테 그 의혹을 풀어줄 것들이 결국에 야당의 책무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 뭐 처지는 딱하지만 김건희 정부라고 지금 명명하면서 끝장국감을 할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준우 의원님, 결국 뭐 사실관계가 어떤 것들이 드러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국정감사에서. 또 국민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것도 여당 입장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끝장 토론, 탄핵 국감, 끝장 국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이 사실 국감 자체가 지금 현재 굉장히 기울어진 국감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들 채택부터가요, 굉장히 지금 0대 빵, 뭐 40대 뭐 60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 0대 빵 수준입니다. 저희가 요청했던 국감 주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다혜 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한테 현금 5천만 원 받은 거, 아버지 인세 받은 거, 사위 직원 채용시켜주고 또 그 경제적 이익 본 것들, 이런 핵심 증언인데 문다혜 민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증인 채택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 피해자 형이 직접 나와서 민주당이 어떻게 자기한테 와서 회의를 했는지 증언하고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증언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탈영 의혹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증인 혜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순일 대법관, 이분이 이재명 대표의 300만 원 선거법 위반 이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주도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분이 화천대유에서 50억 클립에 들었지 않습니까? 이분도 증인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대 빵 굉장히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음모에는 팩트로, 선동에는 냉정함으로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열심히 이제 충분하게 국민들한테 국감에 이러한 자세를 보여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개혁신당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뭐 탄핵이다, 끝장이다, 여러 이제 상당히 격한 이제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네네. 지금 여당에선 방어에 주력할 텐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나서고 국민의힘이 김건희 지키기에 나설 때 저희는 국민을 지키겠다라는 모토로 정책 국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국감이라는 것은 어쨌든 1년의 그 정부의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작년에 우리가 세운 예산들은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지금 거의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정쟁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청문회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감장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국민의힘도 오늘 보니까 뭐 보건복지 이런 데서 문다혜 전 문재인 대통령 따님의 음주운전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국감을 할 거면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저희가 정부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요거를 보고 그 제대로 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국감의 본연의 모습이다. 개혁신당은 그런 국감을 좀 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조간신문에서 한 칼럼이 게재가 됐는데요. 중앙일보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하경 칼럼, 기로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란 제목이고요. 대통령실은 김 여사 라인을 신설되는 제2부속실에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런데 파악해보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는 전언도 칼럼에 함께 실었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합리적 추론을 했을 때는 사실에 가깝다. 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온통 지금 대한민국에 안 낀 데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부속실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김건희 여사가 당에도 개입하고 명품백도 받아야 되고 주가 조작에 대해 수습도 해야 되고 뭐 양평고속도로도 있고요. 공천 개입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갖가지 일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가 차고 넘치겠죠. 두 번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중앙일보 칼럼에 이 전에 나온 칼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시절의 선배가 좀 김건희 여사 배우자 때문에 시끄러우니 좀 어떻게 좀 언질을 해서 좀 다독여라 했더니 대통령이 그러죠. 제가 집사람에게 그럴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네. 라고 했던 저는 칼럼을 봤습니다. 예.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전체적인 국정 개입의 많은 부분들을 확인해주는 칼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처지 인간적으로 참 딱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보혜 의원님, 칼럼도 어쨌든 취재를 해서 저게 이 다운표 안에 들어간 내용들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보통은 저런 게 정보지라고 부르는 이른바 찌라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보수 신문을 표방하는 대기자의 칼럼에 이 내용이 인용이 됐잖아요. 마치 보고 들은 듯이 쓴 겁니다. 이거는 보완이 필요한 대통령 부부의 동정, 예.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핵심들의 언행, 이런 게 누군가를 통해서 언론에 흘러나온 거죠. 그걸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사실에 충실한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네, 이준우 의원님, 지금 네. 논조와 무관하게 계속 저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런 칼럼 나오면요, 여야 할 거 없이 다 이제 유심히 보죠. 국민도 봤을 거고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 칼럼을 봤을 겁니다. 근데 이하경 칼럼이요, 올해 8월 26일 날 쓴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은요, 이재명의 신정 체제 민주주의 타락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하경 이제 그 기자께서 여야 구분 없이 본인이 쓴소리를 하시는 것에 대해 저희는 존중을 합니다. 예. 존중을 하지만 오늘 칼럼 내용 중에서요, 민주주의 백척 간도의 위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참 동의하기 어렵다 말씀드려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민의를 왜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 자기가 약속한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불법을 동원해가지고 경제성을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비교하면은 지금 민주주의 백척간도의 위기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팩트를 바탕으로 한 오피니언도 섞여 있으니까 네. 견해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아니 근데 네. 자꾸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온통 국정에 개입한 게 그분들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민주주의 위기가 그분들이 위기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정권에 찾아왔으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한 분을 제대로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대통령을 뒀어요. 참 딱하잖아요, 처지가. 근데 두 번째 보면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얘기합니다. 예. 일맥상통하잖아요. 대통령이 좋은 남편 노릇하라고 대통령 뽑아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좋은 대통령들하고 뽑아줬으면 공사구분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칼럼을 보고 변명을 하기보다는 좀 냉철하게 본인을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네, 반론 듣겠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 여러 의혹이 있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민주당,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다음 달에 1심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요, 올해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조국 대표는 감옥에 가셔야죠. 칼럼 얘기를 하세요. 그런 상황이 칼럼 상황이 있기 얘기를 때문에, 아니 김 여사 말씀하시니까 김 여사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야당에서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이준우 의원 제가 존경하는데 자꾸 칼럼 얘기를 하다 삼천포로 빠지시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칼럼 핵심 말씀드린 겁니다. 자, 네 분 다 존경하고요.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이어가죠, 뭐.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요.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